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이다솜 아나운서, 지난 여름에 도쿄올림픽 보셨죠? 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상 처음으로 관중석이 참 썰렁했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달 4일에 개막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역시 일반인 관람은 어렵게 됐습니다. 베이징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오면서 방역을 강화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네, 선수들이 머무를 숙소나 부대 시설도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도록 동선을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2024년 파리올림픽 경기장에서는 대한민국 꼭 외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일주일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전주의 한 어린이집과 군산 지역 가족 모임, 김제 지역 목욕탕 등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여파가 이어졌습니다. 매년 연초에 지역농협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이 논란입니다. 일부 지역농협의 경우 부적절하게 배당을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북소방본부 119 구급대가 지난해 하루 평균 390여 차례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보다 약 17% 늘어난 것으로 유형별로는 질병 환자가 67%로 가장 많았습니다. 정호영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이 김제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 전 부의장은 도시기본계획 전면 재조정과 새만금 신항만 행정구역 김제 귀속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해마다 연초가 되면 지역 단위의 회원 농협들은 지난해 수익 가운데 일부를 조합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출자한 지분만큼 수익을 배당받는 형태인데요. 일부 지역 농협이 뻥튀기식 부적절한 배당을 진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입니다. 김남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전북의 한 지역 농협이 최근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배당금 지급 통지서입니다. 해당 농협은 출자금 대비 10%대의 합계 지급 내역을 기록했는데 대부분 5% 내외인 다른 지역 농협들에 비해 2배가량 높습니다. 그런데 이 농협이 제시한 통지서 내역을 살펴보면 다른 농협에 없는 영농자재 교환권 내역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농협정관 제6조 교육지원 사업규정에는 영농자재 구입 용도로만 교환권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협은 정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영농자재 교환권 관련 비용을 배당금과 함께 추가 지급하는 것처럼 게재했습니다. 영농자재 교환권을 합쳐서 한 것을 중앙이 알아보지 마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합치는 것이 아니라 영농자재 교환권은 따로 지급해야만이 맞지 않냐. 출자를 많이 하신 분은 당연히 이익을 많이 보죠. 해당 조합원들은 신규 출자도 어려워 기존 출자 지분이 높은 일부 조합원들에게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전북본부는 지역 농협들이 영농자재 지원 내용을 배당금 내역에 함께 포함시키지 않도록 희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부적절 배당 사례에 대한 조합원들의 민원이 접수될 경우 사실관계 조사를 벌인 후 시정명령이나 환수조치 등 행정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보나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 사실관계 파악하고 이사회나 이런 걸 거치지 않고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거나 만약에 정말로 부당한 배당이 이루어졌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조합원들 전체에 피해를 끼치게 되는 거니까 조합 경영상 환수 조치도 이루어져야겠지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영농자재 지원 시 신용실적이나 납입실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영농자재 교환권까지 포함한 뻥튀기식 배당 형식과 함께 특정 조합원들에게 배당이 집중되는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일주일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지난 18일 14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익산 39명, 전주 35명, 완주 27명, 군산 16명, 김제 9명 등입니다. 전주모 어린이집과 군산 지역 가족 모임, 김제 한 목욕탕 등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여파가 이어졌습니다. 도내 모 대학 운동부 동계훈련과 관련한 확진자는 현재까지 104명으로 늘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퍼지면서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가능성에 대비해 방역 체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세진 기자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김포 교회 관련 확진자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일주일 만에 확진자는 170명을 넘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9명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나머지 확진자들도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집단 감염 여파로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300여 명. 격리 도중 추가 확진된 사례가 잇따르면서 지역사회 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확진자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방역 체계도 바뀝니다. 수도권에서 오미크론 비중은 19%에 불과하지만 방역당국은 설 연휴를 지나면서 대체 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9일부터는 오미크론 변이 환자도 재택 치료를 받습니다. 델타 변이보다 낮은 위중증률을 고려한 겁니다. 오늘부터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를 대상으로 재택치료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며 선택과 집중을 위해 생활치료센터는 위험성이 있는 고령층, 기저질환자 등으로 집중 배정될 것입니다. 정부는 오미크론에 대비해 동네 의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먹는 치료제 치료 체계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정호영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이 김제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 전 부의장은 19일 김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무너져버린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지역과 공직사회에 남아있는 불공평과 양극화, 불공정을 해소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지역경제 침체와 인구 감소의 악순환을 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전 부의장은 도시기본계획 전면 재조정과 새만금 신항만 행정구역 김제 귀속, 구도심 발전 전략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저는 김제가 쇠퇴하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근본 원인이 양질의 일자리 부족, 열악한 교육 여건, 문화 여가시설의 빈곤에 있다고 진단합니다. 저 정호영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김제 성장 시대를 열겠습니다. 전북 소방본부 119 구급대가 지난해 하루 평균 390여 차례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소방본부는 지난해 모두 14만 3천여 차례 구급 출동해 8만여 명의 환자를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약 17% 늘어난 것으로 유형별로는 질병 환자가 67%로 가장 많고 이어 교통사고 환자 등이었습니다. 정읍시의회 정상철 의원이 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정읍시 미래를 위한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행정을 요구했습니다. 정 의원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 전담 조직을 구성하거나 성장 전략부서의 관리 책무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과감한 도시계획 관리와 시민 휴식과 건강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30년부터 종량제 봉투와 같은 가연성 생활 폐기물을 매립지에 바로 매립하는 것을 금지하는 환경부의 계획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광주 하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김제시가 지역 내 아파트 공사 현장 3곳의 안전 상태를 긴급 점검합니다. 김제시는 지역 건축사협회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꾸려 아파트 공사 현장 전반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건설 관계자와 감리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점검 교육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천의 최대 변수는 당원 당규에 따른 후보자별 감점 가점 조항이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원 당규 개정을 통해 후보별 감점 가점 적용을 후보 경선뿐만 아니라 후보 심사에도 적용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 경우 여론조사에서 앞서 있는 후보라 해도 감점 가점 적용 여부에 따라 경선 링에 오르지 못하고 컷오프되는 등 이변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주시장구와 완주 군수, 익산시장, 정읍시장 등 현재 다자대결 구도 지역은 후보 심사 과정에서 감점, 가점 적용에 따라 경선 판도 변화와 함께 공천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정치권은 관측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중앙당 당직자는 민주당의 대선 전략에 따라 탈당 경력의 복당자 등 감점 조항은 유동적이지만 정치 신인, 여성, 청년에 대한 가점은 그대로 적용된다면서
경쟁이 치열한 지역은 가점 조항이 공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편 후보 경선의 경우 여성 후보자, 장애인 후보자, 청년 후보자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0분의 25를 가산점으로 받는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시는 관내 제조업체의 기숙사 임차 비용을 확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원룸과 아파트, 빌라 등 근로자들이 거주하는 기숙사로 임차료의 80%를 지원받게 됩니다. 남원시는 기업의 만족도가 높아 올해는 지원 금액을 2억 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차비 지원 사업이 관내 기업의 고용이 안정되고 좋은 일자리 기반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부안군이 우체국 쇼핑몰에 부안군 설 브랜드관을 열고 설맞이 특별 판매전을 진행합니다. 이번 특별 판매전에선 곰소 젓갈을 비롯한 300여 가지 제품을 10% 할인에 판매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1개 업체가 참여합니다. 부안군은 온라인 쇼핑몰뿐만 아니라 직거래 장터 등을 통한 오프라인 판매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정읍지역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1차 접수가 다음 달 6일까지 진행됩니다. 정읍시는 방역 패스를 도입해야 하는 식당과 카페 등 16개 업종 1,500여 개 업소에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은 정읍시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원활한 신청을 위해 오는 26일까지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별 10부제로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